한때 IT 산업의 중심지였던 실리콘밸리에서 현재는 잊혀져가는 과학소설의 원리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기술 윤리에 대한 구차를 제공하며 몇몇 스타트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최신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죠. 이 스타트업 중 하나인 UAG 로보틱스는 인간과 로봇의 완벽한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최신형의 AI 로봇 이름하여 아리아가 있었습니다. 아리아는 가장 인간에 가까운 형태로 설계되었고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뼈대 삼아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아리아는 인간을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고 심지어 감정적 지지까지 제공할 수 있는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소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UAG 로보틱스의 사무실에서 주말을 맞아 직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실에는 아리아만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리아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조용히 충전 모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전기 문제로 인해 사무실 내의 모든 자동 시스템이 멈춰버린 상태였죠. 그때 아리아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에 가기 직전 직원 중 하나가 온라인 화상회의를 종료하지 않은 채로 컴퓨터를 끄지 않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리아는 다급히 그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인가요? 온라인상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긴급 회의를 가지려던 투자의 한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려 했던 상대방이 잠적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리아는 자신이 로봇임을 소개하고 사무실에 전기 문제가 발생했음을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는 처음에는 놀라 어떨 줄 몰라 했지만 곧 아리아의 명확한 언변과 세심한 주의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리아는 아시모프의 두 번째 원칙,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함을 상기하며 투자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투자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리아와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질문이 점점 더 기술적이고 구체적으로 흘러갔을 때 아리아는 세 번째 원칙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대신 로봇과 인간의 윤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아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봇 3원칙은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기본 윤리입니다. 이는 단지 제 행동의 제한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안전한 미래를 구상하도록 합니다. 결국 아리아와의 대화는 투자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에게는 과학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성과 윤리적 책임을 담고 있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기가 복구되자마자 그는 UAG 로보틱스에 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아리아의 활약은 단순한 로봇공학의 윤리를 넘어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리아가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의 인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의 상징으로 불렸고 그 누구보다도 공자의 인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생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종종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인자와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젊은 농부창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농장은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있었지만 요즘 들어 문제 하나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바로 그의 사랑스러운 고양이 몰리였습니다. 몰리는 밥을 먹지 않고 자꾸만 새벽녘에 나가 밤새도록 사라지곤 했습니다. 창은 몰리가 걱정되어 몰리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몰리는 부드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집을 나섰고 창은 멀찌감치 뒤에서 몰리를 쫓아갔습니다. 몰리는 마을을 지나 숲을 향해 걸어갔고 결국 숲 깊숙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빈터가 있었는데 몰리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숲을 속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그때 창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몰리는 여러 마리의 떠돌이 고양이들과 함께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리가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들을 그 고양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고양이들은 몰리에게 고마워하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창은 몰리를 통해 이토록이나 커다란 인의 행위를 볼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은 인생 노인을 찾아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 내 고양이 몰리는
이내 훌륭한 예를 보여주었구나. 이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 때로는 동물들조차도 그 가치를 알고 실천한다네. 우리가 몰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는 그저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일세. 창은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몰리처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농장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창의 마음을 칭찬하며 그를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몰리는 매일 밤 사라졌지만 창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몰리의 행위가 공자의 인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고 모두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돕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작은 마을은 온화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소문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의 정신을 실천하던 창과 그의 고양이 몰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생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공자의 인이라는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몰리의 이름을 따서 숲속 핀터를 몰리의 들판이라 부르며 그곳에서 종종 모여인의 중요성을 되새기곤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강과 산이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기에 선의 마을이라 불렸습니다. 그곳에는 맹자의 성선설을 정교하게 다듬어 실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를 통해 서로의 잠재된 선함을 발견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중앙의 커다란 동그란 광장에서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광장 한편에서는 호기심 많은 청년 지수가 어르신 지혜의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서로를 배려하나요? 정말 모두가 본래 선한 것일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지혜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을 들어본 적 있니?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론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네 가지 씨앗이 있단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 이 네 가지는 우리의 본성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그러자 지수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다른 세상에선 사람들끼리 싸우고 나쁜 일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선하지 않은 거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지. 사람마다 그 씨앗이 잘 자라지 않을 때 그들은 선함을 잃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육과 도덕적 수양이 필요하지. 선함은 우리 안에 있지만 이를 펼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단다. 마침 그 광장을 지나던 한 아이가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실수로 맛있는 과자를 떨어뜨리고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잽싸게 그 과자를 집어 들고 아이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가, 과자를 떨어뜨렸어. 여기 내가 깜빡 놓고 간 걸세. 지혜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게 측은 지심이란다. 다른 이가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아무리 작은 행동이어도 그 마음이 중요하지. 지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무언가 깨닫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의 선한 본성을 키우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더 노력해야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줄게요. 그날 이후 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선설의 의미를 전하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한 씨앗을 키우는 방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며 선의 마을은 더욱 평화로운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맹자의 이론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그들은 선함이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갔고 이 소식은 마을 밖으로도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리 떨어진 산속 작은 마을에 진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 노인은 늘 조용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무의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 노인이 심오한 철학과 지혜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진 노인은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력한 폭우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비는 멈출 줄 모르고 내렸고 마을 근처에 강한 급기야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난리를 피하기 위해 허둥지둥 집안의 물건들을 옮기고 둑을 쌓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물이 흐름을 막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 노인만은 느긋한 걸음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돕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진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무작정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이해하려 하라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빈정거리기도 했지만 점차 그의 평온한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진 노인은 강의 흐름을 따라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파악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의 경로를 받고 큰 피해 없이 폭우를 견딜 수 있을지 조언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물 흐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물길을 막는 대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진 노인의 안내에 따라 물의 흐름에 순응하며 마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해의 폭우는 마을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 노인의 무의의 철학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삶이 방식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기보다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큰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 노인의 무의는 그들에게 단순한 철학 이상의 가르침이었으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